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온라인 유통시장의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사례로서 아마존,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유통시장에 관련된 어떤 그 대쉬라든가 파이어플레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드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비즈니스 사례로 그 가상 스토어,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은 온라인인데 오프라인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가상적인 버추얼 스토어의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테스코라고 해서 그 영국에 있는 그 영국 기업이거든요. 이 테스코라고 하는 그저 영국의 그 국내 그 홈플러스가 원래 우리나라의 건데 영국한테 넘어갔죠. 그렇죠? 국내 법인인 홈플러스의 가상 스토어를 예를 들고 있는데 영국의 테스코가 국내 법인인 홈플러스의 경우에 그저 지하철 플랫폼에 설치된 홈플러스 가상 매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홈플러스 매장에 진열된 상품과 같이 이렇게 바코드, 사진과 바코드, 물건에 이렇게 사진과 바코드 및 QR코드를 지하철 벽면에 부착하여 이용자가 관심이 있거나 구매하고 싶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그쵸? 얻거나 여기서 바로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주문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홈플러스에 주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문하면 우리 집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송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여기서 퇴근하면서 어떤 걸 이렇게 쭉 찍어서 내가 주문을 해놓고 그치 가까운 홈플러스 가서 그 주문된 내용들이 패키지로 싸져 있으면 그거 바로 들고 집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쵸? 이걸 갖다 우리 실제 상점이 아니라 실제 홈플러스가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파는 그 물건들을 이렇게 벽면에다 붙여놓고 마치 카탈로그로 이렇게 벽면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쵸? 벽면에 붙여놓고 그거를 뭐 바코드를 읽거나 아니면은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거,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매장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 매장이 아니라 이걸 갖다 우리 이제 가상 매장이라는 거죠.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치? 뭐 현실적이지 못하죠.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 전부 다 이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쇼핑할 수 있는 거고, 바로 거기다 뭐 터치해서 내가, 그쵸? 그거 터치해가지고 바로 주문할 수도 있는 거지. 예, 옛날 말이고 이게 뭐 실용화된 거는 아니고, 그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우리나라 보면 여기 지하철 플랫폼화 된 거,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가게에 조금 속도가 늦어서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보면 거기서 보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플랫폼 설치된 가상 이게 선릉역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조금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면 우리 집에 배달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주문을 해서 바로 가까운 홈플러스에 가서 그치? 홈플러스에 가서 주문 내용을 바로 찾아올 수도 있지. 그럼 홈플러스 가서 여러분들이 사는 물건들을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치? 그거를 물건을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죠. 바쁜 직장인들이 그치? 바쁜 직장인들이 바로 여기다가 주문을 한 다음에 퇴근하면서 차를 몰고 홈플러스 가서 주문된 목록을 바로 인수해서 차에 싣고 오면 되겠지. 그치?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가상 스토어.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가상 스토어의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사례다. 그치? 이렇게 두 번째는 보시면 적용을 뭐 테스코 마찬가지죠. 테스코가 우리나라 홈플러스도 있지만 테스코가 조금 이런 그 가상 스토어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테스코는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하는 VR이요. VR, 그렇죠? 오큘러스
리프트라고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 이렇게 구글을 쓰고 있으면 마치 내가 홈플러스에 와 있는 것 같이, 테스코라고 하는 그 매장에 와서 쇼핑하는 것과 같이, 그쵸?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마치 쇼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치? 가상현실을 이용한 생생한 쇼핑과 주문이 가능한 거죠. 그쵸? 우리가 왜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는 절차일 수도 있지만, 그 쇼핑을 통해서 여가라든가 쇼핑을 통해서 즐거움도 얻을 수 있잖아요. 물건을 구경하면서. 그치만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거, 그 컴퓨터에 있는 거나 그 쇼핑몰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하면 그런 재미는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고글을 써가지고 마치 그 매장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VR을 써서, 그렇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이제 붙여 있는 건데, 그래서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치?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매장 자체가, 그치? 가상적으로, 그치? 가상적으로 내 안에, 나 근처에 와 있는 거죠. 그쵸? 매장이 소비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거 그 테스코의 VR을 이용해서 가상 스토어, 실제 쇼핑몰은 이거잖아. 실제는, 근데 내가 고글을 통해서 실제와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거 갖다 버추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치? 이 버추얼 상에서 실제와 같이 가상적인 공간에서 있지만 마치 내가 실제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이 느끼도록 하는 거. 그거 갖다 우리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실제 사실은 아닌데, 그쵸? 사실은 아닌데 실체와 같이, 실제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것도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큘러스 리프트의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스토어 구현을 사례,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다. 그치?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 이제 아까는 온라인 시장에서 그랬잖아요. 오프라인 시장, 실제 마트 이런 쪽에 시장에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를 이용한 사례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우리 왜 유통에서 뭐 물건을 파는 이런 뭐 쇼핑센터 이런 쪽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이 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그쵸? 중요한 거, 제품의 그 품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쵸? 그 다음에 유통 체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싼 거죠. 가격이죠. 그쵸? 가격. 싼 거지. 그쵸? 가격.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싼 쪽에, 보다 조금이라도 싼 매장을 찾아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을, 그치? 저가 가격 경쟁을 어떻게 이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선점할까, 가격 경쟁에서 이길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어떤 그 쇼핑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판에다가 다른 쇼핑몰보다 조금이라도 비싸면 몇 배로 가격을 값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는 구호도 걸린 데가 있거든요. 이 가격 경쟁이죠. 어디 가면 싸다 그러면 걸로 갈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와 같이 가격 경쟁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시간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정찰 가격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얼마짜리 붙여놓잖아. 근데 이 가격이 실시간적으로 바뀐다는 게, 많이 팔면은 싸질 수도 있고요. 그치?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이 가격 경쟁을 하려면 기존의 태그를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전자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태그를 실시간적으로 그때마다 가격을, 그치? 바꿀 수 있는 전자가격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일렉트로닉 쉘프 라벨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 그 정찰 가격을 이렇게 붙여놓잖아.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고 붙여놓잖아. 그거를 갖다 전자식으로
가격 정책을 만들고 그때그때마다 그치 가격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사물리턴 활용 사례로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바뀌는 가격을 오프라인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솔루션이라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가격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지만 실제 매장에 있는 그러한 그 매장 있잖아. 그치? 그 매장에 어떤 섹션이 있잖아. 그 쇼핑 섹션이 거기에 각각의 품목별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거는 어렵잖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종이로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디지털로 그 정찰 가격을 만들어 놓고 요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온라인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치? 현재 온라인으로 있는 그 가격 경쟁 다른 데보다 좀 다 가격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그 주유소 같은 데 보면 이 가격 앞에 써붙였잖아. 그런 것도 어떻게 가격이 일정, 그 사람들이 매뉴얼로 손으로 이렇게 가격을 쓴 것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요걸 갖다 우리는 전자가격 표시기 ESL이다 라는 것을 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태그에 제품 가격과 함께 제품에 관련된 구체적 정보도 표시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 뭐 바코드 이런 것들도 여기 표시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얼마짜리다, 뭐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전자적인 원리로 표시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전자가격 표시기와 전자가격 게이트웨이 장치에 무선을 연결을 시켜서 얘가 이제 무선으로 그 발송을 해서 그치 실제 서버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사물리턴 비즈니스의 인류형 디바이스 판매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디바이스 여기서 보내주는 값만 여기다가 계속 바꿔지겠죠. 그치 우리 자체적으로 센서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 보내준 데이터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런 사물들이 있다 그랬죠. 제품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인류형이라 그랬잖아. 그쵸 디바이스 판매하는 것만. 그쵸 그래서 ESL 게이트웨이 장치와 ESL과 요거 전자태그와 전자태그 장치 ESL 서버와 그쵸 포스 시스템 포인트 오브 세일 이 우리 바코드 읽어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거와 가격 변경 단말기를 상호 연결시켜서 그치 전자가격 표시기를 운영한다. 그치 전자가격 표시기 ESL과 ESL 게이트웨이의 무선 통신 기술인 지그비를 이용한다 그래서 지그비 무선 통신 기술이거든요. 지그비 그쵸 지그비 그럼 지그비 그치 찾아보세요. 지그비는 저전력 무선통신 기술로 지그비로 춤을 추며 정보를 제공하는 꿀벌의 정보 전달 체계처럼 정확하고 경제적인 기술이 돼서 그 이름을 유래됐다. 통신거리가 10에서 100m 꼭 먼 거리죠. 그쵸? 먼 거리이고 전송 속도는 최대 그쵸? 0.25Mbps이며 국제표준으로 창작되어 있다. 지급이라고 하는 아시겠어요? 무선 통신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게 무선 통신 지급이라고 하는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통신한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아시겠어요? 지급이 ESL의 주요 기능은 실시간 가격 변동 관리,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겠죠?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그래서 ESL 도입을 해보면 그쵸? 인건비 절약되겠죠? 가격을 숫자곡으로 교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또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가격표의 소실이나 오류 확인 작업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치? 이 가격이 이제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그 전략적인 가격이 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된다.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익성이 많이 파니까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전자가격 조금 더 계속 살펴볼게요. 현재 이런 전자가격 표시기는 영국, 프랑스, 독일, 북유럽 등의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ESL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 롯데의 소공동의 백화점에서 도입을 위한 검증 단계를 했다. 이게 2014년도가 지금 하고 있나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ESL 태그와 게이트웨이를 판매하는 기업의 유럽의 그쵸? 프라이서, 스토어 일렉트로닉 시스템 국내에 삼성전기에서 판매한대요.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있대요.
시장 조사 기관인 테크비지오의 전망에 따라 2018년까지 평균 18%가 이런 ESL을 도입을 해서 쓸 것이다라고 하고, 그치? 산업 특화 센서를 포함한 ESL 기술, 그치? 전자가격 표시기는 MFS나 비콘과 연결을 시킬 거다. ESL 게이트를 통해서 매장 내 조명 관리도 또 ESL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과 연계해서 시장 규모를 확대될 전망에 있다. 뭐 신선식품의 가격이라든가 판매 관리에 유용하다. 아시겠어? 그죠? 날씨나 요일에 따른 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바뀐다는 거죠. 이거 반대면 비탄력적인, 날씨나 요인에 따라서, 그치? 가격 정책을 달리하는 거를 도입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ESL의 전자가격 표시기 시스템의 구성, 뭐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쵸? 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태그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급일을 통해서 우리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고, 그치? 여기 이제 물건이 여기 싸져 있는데, 이렇게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붙어 있겠죠, 물건마다. 얼마짜리. 그치? 네, 그래서 가격을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다니면서 이렇게. 그쵸?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3월 인터넷 비즈니스 사례에서 로컬 커머스, 그 근거리에 있는 어떤 상점들이요. 네, 3월 인터넷 적용 사례. 그 무빙 스토어 한국 야쿠르트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동 열차 이렇게 쭉 타고 다니면서 야쿠르트 배달해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한국 야쿠르트의 무빙 스토어에 무빙 스토어 움직이면서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빙 스토어가 전국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무빙 스토어가 내 근처에 누가 어떤 무빙 스토어, 야쿠르트 아줌마가 내 근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요 무빙 스토어에, 그죠? GPS 장치라든가 어떤, 그치? 그 모듈을, 사물 인터넷 센서 모듈을, GPS라든가 센서 모듈을 여기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실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카트의 위치를. 실시간적으로 카트의 위치를 중앙 서버로 전송을 해서, 그치? 요 지금 이 무빙 카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이렇게, 그쵸? 알게 해줄 수 있어요. 무빙. 그쵸?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지금 현재, 그죠? 프레시 매니저 찾기. 그러니까 내 근처에 있으면 신선한 거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서울특별시 쪽인데, 지금 무빙 스토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런 데 있잖아요. 지금 야쿠르트 아줌마, 그쵸? 네, 야쿠르트 아줌마 조금 적어지만 야쿠르트 아줌마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여기 위치. 그럼 내가 어디 있다 그러면 여기 바로 거기 있는 위치를 알면은 내가 바로, 그치? 그 야쿠르트 저거를 볼 수 있잖아. 그치? 예. 그래서 이렇게 무빙 스토어,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카트가, 전동 카트가, 그치?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GPS 형태대로 연결시켜서, 그치? 여기로부터, 이 카트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그쵸?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요 아줌마들 여기 뒤에 두 명이 또 뭉쳐 있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치? 비즈니스에, 그래서 요거를, 그쵸? 비즈니스 서비스에 가까운, 그쵸? 아줌마 전동 카트 및 영업존을 찾고, 전동 카트의 자산 관리 및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동 카트로 가능하도록 하고요. 판매 관리나 상권 관리로도 확대할 수 있죠. 이것을 응용하면
그치? 판매 관리나 어떤 상권으로 확대할 수도 있죠. 또 비콘을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고, 뭐 고객 관계 관리나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게 O2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쇼핑을 하고 실제 물건은 오프라인 가서 산다는 거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할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온라인에 가서 살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모바일 결제나 방문 판매 확대, 방문 교육, 우편 택배 등의 분야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야쿠르트 아줌마와 같이.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뭐 지금 야쿠르트 아줌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사례 중에서 로컬 커머스의 이제 결제를 한번 볼게요. 결제, 모바일 결제. 우리 결제 시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시장이죠. 그쵸? 결제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시장이죠.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 결제하는 것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결제 시장이라고 하는 이 결제 시스템을 도와주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건 엄청 큰 시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 결제 프로세스 기존의 거를 보시면 고객이 여기 이제 고객이 어디 상점을 이용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카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점은 카드 가맹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단말기를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카드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여기 벤사라고 있어요. 부가가 밸류 에리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치? 카드 사러 가고 이 사람들의 카드가 정당한지를 보고서 이렇게 결제 요청을 하면 결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드사에서 카드에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와 같이 고객이 가맹점과 벤사를 통해서 벤사 벤사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많죠. 그쵸? 벤사들 이 벤사들을 통해서 신용카드와 연결이 돼서 이 벤사들은 가맹점과 신용카드를 연결을 해서 수수료를 가지고 그쵸? 수수료를 가지고 하는 그 중간 회사들이 있어요. 뭐 LG, U+도 이런 거 하나요? 그쵸? 벤사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카드사하고 연결해서 이 단말기를 벤사에 의해서 단말기를 이렇게 납품해 주고서 그치? 이 결제를 하면 결제 건당 얼마씩 이렇게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식으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벤사는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벤수수료, 정액제, 정률제로 또는 정액제로 한 번 결제할 때마다 얼마씩 또는 정률제. 그치? 정률제라는 건 뭐야? 결제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치? 수수료를 차등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카드는 이와 같이 결제되는 거죠. 요 결제하는 요거는 인터넷이 아니고 요거는 전화선을 이용해요. 전화선을. 벤선이라 전화선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결제 프로세스로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여러분들 결제 요청을 하면 P지사로 가요. 그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P지사가. 그러면서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되는 이런 식이거든요. P지사를 갖다 우리는 온라인 결제 대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게 가서 뭐를 먹고 나서 신용카드를 하는 것은 그치? 여러분들 인터넷에 연결된 게 아니고 그 벤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된 거죠. 그렇죠? 머신투 사물 지르는 총신 같이. 그치? 그렇지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 PG라고 하는 건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물 인터넷과 관계가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이 되니까 이렇게 그치? 온라인 결제가 많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모바일 결제 많이 하는 거잖아요. 모바일 결제. 그쵸?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그쵸?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하고, 그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결제 정보를 어디다가 놓으면 뭐 우버라든 뭐 우버도 그렇고 우리 카카오 택시도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그 가입을 해서 해놓으면 여러분 택시 타면은 바로 여러분 결제할 필요 없이 바로 내 카드에서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결제가 있죠. 아시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바일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하는 모바일 결제도 있죠. 뭐 삼성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결제 방법,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었고요. 옛날에 왜 집에서 여러분들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시켜 먹으면 현금만 줬어야 되잖아. 결제가 안 되니까 모바일 결제가 없었으니까 이전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시켜 먹더라도 그치? 카드를 가지고 결제할 수 있죠. 그럼 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배달하는 아저씨들이 와서 자기 스마트폰에 어떤 기계를 꽂아놓고 거기다가 카드를 읽어서 결제하잖아요. 그게 모바일 결제죠.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신사를 중심으로 NFC라고 하는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단말에서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에서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모바일 결제. 여기에 카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카드 정보, 카드 이미지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자지갑 형태로 또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통신사로, 은행으로부터 있는 데이터를 값을 여기다 충전을 해서 그거 가지고 결제할 수도 있고요. 또 모바일 카드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삼성페이라든가 뭐 카카오페이를 여기다가 스마트폰에 놓으면은 카드 갖고 다니실 필요 없이 뭐 이게 교통카드 역할도 하고요. 또 어디 가면 물건 사면은 그치? 여기 카드가 없이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은 카드 결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스마트폰에서는 NFC라고 하는 것을, 그치? NFC라고 하는 신호를 여기 마그네틱 있는 데 있잖아. 여기에 통신을 해가지고, 그치? 결제가 일어나지는 거. 기존의 앱카드가 사용하는 바코드 결제 방식이 아닌 근거리 무선 통신,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과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인, 그쵸? 마그네틱 시큐어 트랜스미션이라는 방식을 이용한 서비스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치? 예, 그렇게 결제하는 거.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결제하는 것이 등장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제 정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치? 예,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결제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